예, 반갑습니다. 2022년 1월 25일 오사부의 성견지명이 오사부입니다. 어,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예, 시장이 오늘 양시장 모두 상당히 강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은 2.56%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2.84%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막판에 끌어올린 게 이 정도예요. 예, 장중에는 양시장 모두 3%가 넘는 폭락이 나왔었죠. 예, 그래서 오늘 양시장의 뭐 등락 종목 수를 뭐 말씀드리기도 좀 민망합니다. 예, 코스피 시장은 55종목 상승이 나왔고요. 하락이 862.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상승이 133에 하락이 1300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뭐 딱히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예, 어제보다 더 안 좋습니다. 물론 낙폭도 더 크긴 하지만 시장 수급을 볼게요. 예,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사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면 시장 답 안 나온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보통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3거래일 연속으로 한쪽 방향으로 매매를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데 어제까지가 3거래일 연속이었죠. 외국인 매도가. 그런데 오늘 또 매도를 하면서 4,625억, 어제보다 조금 더 팔았죠. 여기에다가 기관이 어제는 금융투자가 매도 물량을 다 받아줬어요. 근데 오늘은 금융투자도 매도가 조금이지만 매도가 나왔고 연기금이 1458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한 2800도 아니에요. 2900만 깨져도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장이 2703까지 갔었습니다. 2703. 2700까지 간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도 연기금이 오늘 1458억을 매도를 했다는 건 이제는 모르겠어요. 연기금이 어느 시점에서 지수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올지, 예, 지금 시점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2,900만 깨져도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전에 계속 그랬으니까. 예, 그래도 2,800이 깨지면은 연기금은 뭐 매수를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2,700에 오늘 거의 다다랐는데도 연기금은 장중 내내 매도를 했습니다. 연기금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뭐 시장이 저점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미국 시장이 어제 나름 엄청나게 끌어당겨 가지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오늘 이렇게 급락을 했다는 거는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예. 그리고 제가 2,800이 깨지면 안 되고 절대 깨져서는 안 될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그랬죠. 근데 2,800을 어제 완전히 깬 건 아니지만 일부 훼손이 되긴 했단 말이에요. 2,800 밑에서 끝났으니까. 그리고 오늘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2,700을 깬 건 아니에요. 예, 깬 건 아닌데 일단은 시장이 2,600까지는 보셔야 돼요. 여기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기간을 넓게 해서 볼게요. 2,800이 깨지게 되면 2,400까지는 딱히 지지라인이 없어요. 지지라인이. 지금 이렇게 2,600, 2,700에 제가 그어놓은 거는 그냥 마디 지수니까 표시를 해달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거지 이게 지지라인이 아닙니다. 2,700에도 지지라인이 물론 어디나 다 지지라인은 존재를 해요. 근데 강한 지지라인이 없어요. 2,700에도 지지라인이 없고요. 2,600에도 그렇고 2,400까지는 딱히 지지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800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2,800은 안 깨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상당히 잘 버텨줬었거든요. 그동안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근데 외국인 쪽으로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외국인 쪽으로. 어제도 외국인이 936억 매도를 했고요. 오늘도 1000억이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시장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물론 그 전에 외국인이 매수한 거를 보면 아직 매도를 뭐 강하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하지만 연속적으로 지금 6거래일, 18일하고 19일은 뭐 100억도 안 되니까 뺀다고 쳐도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삼성전자로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는 건 그건 좀 상당히 좀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2700은 크게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 2700은 2800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았었는데 2700은 크게 기대를 안 하거든요. 물론 내일부터 뭐 연기금이나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2700은 지켜지겠죠. 근데 기술적으로만 보면 2700은 큰 의미가 없는 지지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700에 대한 기대는 뭐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다만 한 가지 좀 기대를 한다면, 바람이라고 할게요. 바람이 있다면 주가가 빠지면서 기관적으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와 주길 바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이요, 제가 새벽 3시쯤에 한번 깼었어요. 한번 깨서 미국 시장을 잠깐 확인을 했거든요. 그때가 3.7%인가 빠졌었어요. 나스닥이.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상승 전환이 되긴 했더라고요. 3대 지수가 모두. 그런데 장중에 5% 대폭락이 나왔었습니다. 나스닥이. 5%까지 빠진 것도 참 희한하지만 그걸 다시 끌어올린 게 더 희한합니다. 그걸 다시 끌어올려서 상승 마감이 됐잖아요. 해외 지수 잠깐 볼까요?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엄청나게 빠졌었죠. 근데 나스닥을 보면 조금 크게 보죠. 엄청나게 빠졌어요. 꼬리를 뭐 거의 13,200 정도 되나요? 여기가 13,100도 깨졌었네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16,000을 바라보던 요때죠. 요때 여기 16,000을 바라보던 지수가 어제 장중에 13,000을 깰 뻔했습니다. 얘네 하락 폭으로만 따지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죠. 나스닥이. 물론 어제 밑꼬리를 길게 달고 몸통도 길게 빼면서 상승 마감이 되긴 했어요. 그리고 얘네는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거래량이 터졌어요. 다이버전스가 지금 만들어졌죠. 다이버전스가. 거래량이 올라와주고 주가 쭉 빠지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물론 지금 나스닥 선물 시장이 1% 넘게 빠지고는 있어요. 1% 넘게 빠지고는 있는데 어제 많이 땡겨 올라왔으니까 오늘 장 초반에는 미국 시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미국 시장은 이제 많이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어요. 물론 한 번 더 급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빵 터질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얘네는 떨어지면은 밑에서 주워받는 세력이 확실하다는 거죠. 거래량이 이렇게 점점 증가하죠. 떨어지면서 점점 증가를 하잖아요. 그죠?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 보면 주가가 엄청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 아직까지도 저가 매수세가 확실하게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쭉 빠졌는데 거래량은 어때요?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증가가 안 되고 있어요. 증가가.
근데 나스닥 선물을 보면, 나스닥 시장을 보면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우도 한번 볼까요? 예, 다우도 보시면 쭉 주가가 쭉 빠지면서 거래량이 확 늘어나죠. 이거 얘네는 미국 시장은 빠지면 사겠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빠져도 거래량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거래량이. 물론 내일부터 당장에 시장이 반등이 나와서 뭐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죠.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까지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기관 쪽에서 특히 연기금이요. 연기금도 그렇고 금융투자도 그렇고 예, 기관 쪽에서 뭐 확실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외국인은 계속 팔아 제끼는데 기술적으로 봐도 2700이 강력한 지지 라인도 아니고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별로 뭐 그냥 예전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주가가 3천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네, 원래는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 거래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수세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떨어지면서 매수세가 점점 강해진다.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이버전스라고 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또 기업 분석에 대한 동영상이 끝나면 예, 기술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걸 다이버전스라고 그래요. 다이버전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예, 수급도 뭐 확실하게 매수를 해주는 쪽이 없잖아요. 금융투자 하나 기대를 해야 되는데 금융투자가 오늘처럼 안 들어오면 시장은 그냥 급락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나마 좀 버티고 일단 내일 시장이 반등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오늘 미국 시장이 올라줘야 됩니다. 단 0.1%라도 올라줘야 돼요. 그리고 내일 기관 쪽에서 뭐 연기금 뭐 요쪽 투신 사모 요런 쪽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긴 좀 힘들 것 같고 금융 투자가 내일 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됩니다. 연기금 매도가 나오더라도 2천억 미만으로 좀 나와줘야 내일 우리 시장에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거 모든 조건이 딱 맞아야 돼. 이 중에서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내일 시장 반등 나오기 힘듭니다. 예,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이죠. 예, 새벽에 시장 나스닥 시장이 3.7% 정도 빠졌을 때 한 30분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미국 시장이 반등으로 마감이 됐죠. 예, 5%대 대폭락이 나왔는데 그걸 다 끌어당겨 올리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시장이요. 밀리긴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밀리기는. 왜? 삼성전자가 안 좋잖아요. 예, 그래도 만약에 밀리더라도 0.5% 이상 밀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출근을 했는데 예, 제 생각과는 달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거의 폭락에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많이 좀 안 좋아요. 예, 많이 안 좋고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게 밝진 않습니다. 예, 밝진 않아요. 밝진 않지만 미국 시장이 좀 빠르게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와주기를 좀 바랄 뿐이에요. 예, 그거 말고는 뭐 지금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예, 해외 시장이 좀 올라줘야 그나마 그 덕을 좀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하락을 반등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하락이 좀 멈추든가 아니면 운이 좋으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반등이 뭐 내일 하루 나와서 그걸 반등이라 생각하지 않고
기조적으로 반등 그리고 며칠은 좀 이어지는 걸 저는 반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 딱 상승이 나온 건 저는 반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날 하루만 놓고 보면 반등이죠. 예, 근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이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추세적인 반등이 좀 나오려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건이 딱 다 맞아 떨어져야 우리 시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황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예, 조금 있다가 예, 관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